안녕하세요. 뿌리의 영신이요 최은숙입니다. 지난 2주 동안 포털 사이트에 여기민 카페를 만들고 운영해 오신 추조님의 인터뷰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으로 여기민을 결심하기 아주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요. 주택 문제인 건 정말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 집값이 웬만하면 10억, 진짜 억 소리 나오죠. 특히 이제 서울이나 아니면 그 근교가 집값이 엄청 비쌉니다. 10억을 달러로 환산하면 70만 불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물론 이제 환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요. 그런데 이제 저희처럼 외국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한국에 크레딧도 없고 수입이 없으니까 융자를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억소리가 나더라도 현금으로 턱턱 주고 집 사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중국적을 하시고 집을 살 거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요, 꼼꼼히 이것저것 따져보셔야 됩니다. 세금 문제, 이게 나중에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머니돈나에서 이우리 변호사님과 함께 정말 상세하게 세금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한국 내에 자산을 마련하실 경우에는 그 영상을 반드시 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조님이 경험하신 여기민 시의 거주지 문제 해결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쪽 회복을 해서 한국에 와서 생활할 뜻이 있으신 분들은 어디 가서 내가 살아야 되지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임대주택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임대주택 신청하는 분들을 돕다 보니까 저절로 알게 됐는데, 제가 세 가지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제가 직접 가본 데인데요, 한 12평 정도 되는 임대주택인데 새로 지은 겁니다. 잘 돼 있더라고요. 좋은 평수지만 있을 거 다 있고 건물도 아주 괜찮고 방 2개에다가 화장실 하나인데, 물론 거실이 너무 좁긴 해요. 만약에 한국하고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나는 좁아도 괜찮다 하는 사람 같으면 충분히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메니티도 좋고, 무엇보다 새 아파트니까 하여튼 잘 돼 있어요. 최신식으로. 한 달에 5만 원 낸대요. 4만 원에서 5만 원. 보증금은 좀 있지 않나요? 보증금은 2천만 원, 3천만 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틀려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많으면 임대료가 싸고. 제가 그 수원에 30평대 그것도 대단지인데 그건 임대주택인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보증금이 한 1억 정도 돼요. 그리고 월 내는 게 50 몇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는 30평대고 3베드룸에 2베드룸이니까 서울 근교고요. 수원이니까.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남양주에 임대주택은 6평인가 밖에 안 돼요. 원룸인데 10,000원, 20,000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임대주택을 분양받기가 쉬운가요? 제가 이번에 도와준 사람들 보니까 다 되더라고요. 다 돼요. 작년에 신청해서 이번에 9월 달에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군산에. 또 원주에 들어가신 분이 있는데 작년에 신청해가지고 3군데인가 4군데 됐어요. 6군데 신청해서 4군데 당첨이 됐는데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원주에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제가 한 달에 얼마나 내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LA에서 왔는데 세종시로 갔어요. 거기서 남양주에 하는 임대아파트 신청해서 거기 돼가지고 글로 갔는데 다시 세종시로 가겠다 그래. 임대주택 됐다고 좋아하던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좀 배타적이래, 주민들이. 그리고 세종시에 친구들도 많고 그 어메니티 훨씬 거기가 더 잘 돼 있어 다시 글로 갈까 생각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옮기기도 쉽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임대주택들이 서울 근교보다는 조금 지방에 있는 임대주택이 지방은 굉장히 좀 더 쉬워요. 쉽게 된다. 저는 그동안 한국의 임대주택이 이렇게 아주 다양한 형태로 그리고 여러 곳에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여기민 후에 한국에 돌아가는 형편을 파악하고 거기 생활에 익숙해질 때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한다는 건 정말 좋은 옵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 곳이 결정이 된다 해도요, 막상 살다 보면 역시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외국에서 우리가 오래 살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동화되지 못하는 점이 굉장히 큰 난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민을 생각하시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거기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분들은 거기가 더
좋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저같이 적당한 그런 사람들은 살기가 한국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은퇴 후에. 네, 은퇴 후에. 저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동안은. 참 제가 이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그분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넉넉하고 이러신 분이에요. 그분 온 지 한 7, 8년 됐죠. 근데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미국에서 그 멀세데스 SUV를 갖고 왔어요. 한국은 겉보는 게 중요하니까 자기가 그런 차 끌고 다니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더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이사로 은퇴한 사람, 네네네. 뭐 의학 박사로 은퇴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어울리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뭐 친해져 갖고 몇 번 왔다 갔다 했대요. 뭐 그 양반도 집에 오고 이분도 가고, 근데 딱 3번 만나니까 더 이상 대화가 없대요. 서먹서먹하고 공감대를 못 느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뭐 30년 미국에 살다 왔으니까. 그런데 우리를 만나니까 너무 대화가 편하고 얘기가 끝이 없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신 얘기해도 되고 무슨 얘기를 해도 되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좀 배타적인 게 있어요. 끼리끼리 문화가 굉장히 강하고 그런 배타적인 게 있습니다. 뭐 저는 뭐 이민 생활도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한 20년 여기서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서 자리를 같이 하면 진짜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평수 얘기, 자동차 얘기, 무슨 그런 쪽에 대화인데 나는 그런 쪽에 관심이 전혀 없는데 워낙 친했던 친구들이니까 학교 때 그러니까 뭐 몇 번 만나다가 나중엔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만날 필요를 못 느끼겠어요. 피곤해 만나면. 그러니까 지금은 가족, 내 형제들, 내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여기민 카페에서 알게 된 사람하고밖에 안 만나요.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걸 그동안 한 10몇 년 동안 하면서 사람들 만나보고 내 아이디어는 뭐냐면 한국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아파트를 정해갖고 그쪽 근처에 모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주 만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파서블 메소드 같아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2억 안팎으로 20만 불 이내면 충분히 다 셋업 다 가능하니까 가구 다 새로 사고 그런 데서 모여 살면 차도 우리가 에브리데이 필요 없어요. 몇 가구에 그냥 한두 가 뭐 갖고 있으면 돼요. 미니밴 하나 갖고 있고 조그만 차 하나 갖고 있고 공동 소유하면 되고 어디 간다 그러면 라이드 다 주고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저는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민한 사람들끼리 근거리에 살면서 서로 교제하는 게 가장 한국에 적응하는 데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30여 년을 살았던 모국에서 미국으로 이민해서 20여 년을 살고 그리고 다시 모국으로 돌아와서 10여 년을 사신 추조님의 말씀에 참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은퇴한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대부분 내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맛집 중요하게 생각해요. 맛집 찾아다니고 여행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게 다 두 가지는 다 에브리바디 똑같더라고요. 한국은 어딜 가나 다 맛집이에요. 그리고 음식값이 굉장히 싸게 느껴져요. 음식값도 싸고. 네, 팁도 없고. 팁도 없고. 제가 3월 달에 미국 가갖고 혼자 돌아다니면서 몰에 가서 빅맥 하나 먹었는데 15.6달러 했더니 기가 막혀갖고 도저히 잊어먹지 못할 것 같아요. 그거면 여기서 진짜 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도 유럽은 하루에 200불 들어야 돼요. 여행 다니려면. 미국은 최소 100불 들어야 된다, 1인당. 동남아는 20불이면 돼요. 네. 50불이면 럭저리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60, 70이 이렇게 넘으면 과거를 추억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과거를 공유할 수 있는 데가 동남아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여기민에 대한 생각이 정말 저마다 크게 다릅니다. 댓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시도했다가 좋지 않은 경험으로 끝난 분도 있어요. 노후를 우리가 편안하게 보내고 싶은 건 누구나의 소망이에요. 이만큼 살다 보니까요. 결국 노후를 안락하게 보내기 위해서 내가 젊은 시절을 그렇게 힘들게 달려온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우리 한인 이민자들한테 시스템이 잘 준비된 모국이 있어서 돌아가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 옵션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각자의 선택이고 결정이에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서 여기민 카페의 카페직인 추조님과의 인터뷰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추조님은 늘 열린 마음으로 여기민을 고민하는 분들을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여기민 카페에 가시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조님이 연락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